안녕하세요. 진소장애 장애감수성 연구노트의 진주입니다. 이번에는 장애인 고용, 복지가 아닌 경쟁력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은 의무가 아니라 기업의 미래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기업들은 장애인 고용을 법적 책임이나 시혜적 태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장애인 고용이 단순한 복지적 접근이 아니라 전략적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장애인 고용은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맞추기 위한 정책으로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 정책을 달성하지 않으면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니까 이라는 틀에 갇혀서 장애인 고용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질문은 왜 장애인 고용에 머뭇거리는가입니다. 비용이 부담스럽다, 채용이나 관리 과정이 복잡하다, 성과가 눈에 안 보인다, 이런 인식들이 전략적 접근을 막는 장벽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다양성과 경쟁력. 첫 번째로 다양성이 경쟁력 있는 조직의 핵심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장애를 가진 인력이 조직에 들어올 때 단지 장애인 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해 사람을 채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시각과 다른 경험이 조직 내 문제 해결과 혁신을 자극하는 자원이 된다는 시각입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이 제공할 수 있는 고유한 방식을 탐색하는 조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직원이 휴대폰을 판매하며 어떤 기능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물리적 어려움을 보완해 주는지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 연구들에서는 직원을 장애인으로 고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보다 이들이 조직에 기여하는 가치가 더 크다고 말합니다. 또한 한 비즈니스 리포트에서는 장애를 포함한 고용정책은 단지 사회적 책임이 아니라 장기적 가치 창출의 전략이다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처럼 다양성은 조직이 가진 자원을 재구성하고 경쟁 우위를 형성하는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고용이 조직에 실제로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효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에서 장애인들은 이직률이 낮고 충성도가 높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직원과 함께 일하면서 팀이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고 조직 차원에서도 혁신이 촉발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고용을 전략적으로 실행한 기업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해당 고객층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도 모두에게 열려있는 환경이 된다는 인식이 팀 분위기를 바꾸고 사내문화 전반에 긍정적 파장을 일으킨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장애인 고용을 지원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인재풀로 바라볼 때 가능해집니다. 그럼 기업이 어떻게 다양한 직원 고용 정책을 실행하면서 시장과 브랜드에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는지 여러 기업의 사례를 함께 보겠습니다. 스타벅스는 2020년부터 청각장애인 바리스타만 근무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스타벅스의 장애인 고용률은 4.3%로 법정 의무 고용률인 3.1%를 초과한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능할까 하는 시선이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가장 안정적인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는 매장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주문을 받을 때 수어로 소통하고 주문번호 대신 진동벨과 디지털 화면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청각장애인 직원 전용 진동 타이머 도입, 장애인 직원 전담 강사 배치, 교육 자료 내 수어 삽입과 같이 장애인 직원들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가 결과적으로 스타벅스 브랜드 이미지에도 큰 영향을 줬습니다. 사람들은 커피 브랜드로서의 스타벅스가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브랜드로 기억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애플이 대표적입니다. 애플은 제품을 만들 때부터 장애인의 사용 경험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이스오버 기능이 있는데요. 보이스오버는 시각장애인 또는 저시력 사용자가 화면을 보지 않고도 기기를 조작할 수 있도록 화면을 읽어주는 기능입니다. 또 청각장애인을 위한 햅틱 피드백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진동이나 촉각 신호를 통해 알림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을 위한 터치 보조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술의 배경에는 실제로 장애인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애플은 장애인 직원들을 접근성 전문가로 고용해 실제 사용자 경험을 제품 설계 과정에 반영합니다. 즉, 장애인 직원이 직접 기술 혁신의 주체로 일하는 것이지요. 장애를 가진 직원의 다름이 오히려 새로운 기술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생각해보면 기계 사용에 서투른 편인 저도 스마트 기기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정말 편하다. 나도 쉽게 쓸 수 있는데 우리 엄마도 사다 드릴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거든요. 그런 경험이 쌓이면 그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그 회사 제품을 다시 찾게 되고 주변에도 추천하게 됩니다. 애플의 장애인 고용 전략이 이런 선순환을 만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중 하나가 있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하면 추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 그런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요, 추가 비용은 생각보다 거의 들지 않습니다. 미국의 직무조정 네트워크의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을 위해 필요한 직무조정 비용은 평균 $500 이하, 그리고 그중 절반 이상은 한 번만 지출하면 되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기업이 얻는 이익은 훨씬 컸다고 합니다. 이직률이 낮고 근속기간이 길고 고객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장애인 직원들이 일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고 자신이 조직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이 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료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장애인이 단지 채용 대상이 아니고 조직에서 기술, 역량을 개발하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됐다는 점입니다. 둘째, 조직이 이 과정을 외부에 공개하면서 브랜드 이미지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직원에 대한 포용적인 문화를 가진 기업이라고 구축했고, 이는 소비자, 직원, 주주 모두에게 긍정적 신호로 작용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매장에 들어갔을 때 직원 중에 장애를 가진 직원이 있고 이분들이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이 회사는 다양한 직원들을 채용하고 사회적인 역할을 할 기회를 주는 좋은 회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선언적인 브랜드 슬로건 이상의 진정성이 느껴지죠. 두 사례를 나란히 보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조직이 채용에서부터 훈련과 업무 배치, 직원의 경험, 외부 브랜드 신호까지 일관되게 설계했다는 점, 그리고 장애인 고용이 단발성 활동이 아니라 조직 전략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는 점, 이러한 전략이 고객, 직원, 사회적 이해관계자에게 이 회사는 믿을만하다 라는 메시지를 준다는 점, 그리고 이 메시지는 시장 접근성과 브랜드 충성도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장애를 가진 소비자 또는 그 가족, 지인에게 이 브랜드는 나를 포함한다 라는 인식이 생기면 이들의 구매나 추천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여기까지 기업 차원의 장애 포용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개인의 삶과 조직의 전략이 서로 맞물릴 때 사회 전체가 조금 더 함께하는 공간이 되어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 기관이나 조직에서 장애 포용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살펴본 스타벅스와 애플의 사례처럼 채용부터 경험, 브랜드 구축까지 통합된 전략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진소장의 장애 감수성 연구 노트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